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시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요양보호사 어린이 요양의 선생님들 박쌤입니다. 26년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10일이나 지났습니다. 새해에 새로운 여러가지 계획들 가지고 높은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을 테지만 작년처럼 또 작심삼일 되어서 벌써 실패했다고 좌절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다이어트를 결심하셨는데 영상을 들으시면서 야식을 먹고 있는 요양의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작심삼일이라도 꾸준히 하면 목표를 거의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생각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장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핵심 정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6장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들입니다. 각 질환들은 어떤 질병이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증상과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치매입니다. 치매란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가지 인지기능의 장애가 나타나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치매는 정상적인 기억력 저하와는 다르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님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건망증은 내가 깜빡한 것을 누군가가 알려주면 기억이 나는 것을 말하고 치매는 내가 깜빡하거나 내가 했던 행동이나 어떤 사건 자체를 누가 알려줘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요양의 선생님들, 아이고 내가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 한다고 하는 것은 건망증 증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오른쪽에 있는 뇌 사진을 보면 정상뇌와 치매 대상자의 뇌의 가장 큰 차이는 뇌세포 손실로 인한 뇌 위축, 뇌 용적 감소입니다. 치매 뇌는 정상 뇌보다 텅 비어 보이죠. 그래서 치매는 기억력, 언어, 판단력 등 다양한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치매 관련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침착하여 생긴 노인성 신경반, 즉 신경세포 밖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쌓여서 형성된 덩어리와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화, 즉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인산화되어서 덩어리를 형성하고 신경세포 기능을 방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비정상 물질이 뇌에 축적되어서 세포 기능을 마비하는 병을 말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터지거나 뇌출혈을 말하죠. 막혀서 뇌경색을 말합니다.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생기는 치매를 말합니다. 대뇌병변은 우울증이나 약물, 알코올 중독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이 대사성 질환과 비타민 B12 또는 엽산 결핍 등의 질환, 정상압 뇌수두증, 경막하 혈종, 뇌염 등으로 발생합니다. 즉 물리적인 자극 또는 충격, 결핍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비타민 B12는 에너지 대사와 신경계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의 증상입니다. 증상은 인지기능 장애와 정신행동 증상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지기능 장애로는 기억력 저하, 언어능력 저하, 진압력 저하,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실행 능력 기능 저하가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단기 기억력 저하가 먼저 생기고 치매가 심해질수록 장기 기억력 저하가 옵니다. 초기에는 며칠 전에 무엇을 했는지, 오늘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시고
치매가 점점 심해지면 오래전 과거의 기억들도 잘 생각이 안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주소를 물으면 예전에 이사 오기 전 오래 살았던 동네 주소를 말한다든지 지금 주소와 막 섞여서 주소를 말하는 경우들도 있고, 자녀들 이름을 물어보면 배우자의 이름, 손주의 이름을 자녀들의 이름과 섞어서 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력 저하와도 관련이 있고 3번에 나오는 진압력 저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냄비를 태우거나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방금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몇 번씩 다시 전화해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기억력 저하의 증상입니다. 치매의 인지기능 장애의 큰 특징이 단어를 점점 잃어간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대화를 해보면 말은 하고 싶은데 단어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말이 막히고 뚝뚝 끊어집니다. 말이 기억이 안 나니까 머리를 도리도리 한다든지 그냥 웃는다든지 하는 행동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해 능력도 저하가 되는데요. 치매 어르신에게 어르신 오늘 식사하셨어요? 하고 질문하면 머뭇거리다가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네, 먹었어요 라고 대답하시고 뭐 드셨어요? 라고 다시 물으면 또 먹었어요 한다든지 화제를 전환해서 그럼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밥 먹었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것이 언어 능력과 이해 능력의 저하 증상입니다. 치매 어르신 댁에 가정 방문을 가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언제 제가 다녀갔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시거나 엉뚱한 대답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누구예요? 라고 물으면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웃으시기도 합니다. 계절도 착각하고 밤낮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진압력 저하 증상입니다. 진압력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진압력 저하는 시간, 장소, 사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매 어르신들은 시공간 파악 능력도 저하되고 자주 다니던 곳에서도 길을 잃고 헤매게 되고 집안에서도 화장실, 안방도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실행 능력 기능도 저하됩니다. 운동화 끈 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식사나 옷 입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구 사용도 어려움이 생겨서 평소에 사용하던 주방 도구나 생활 도구도 작동법을 몰라서 사용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정신행동 증상으로는 우울증, 망상과 의심, 환각과 착각, 초조 및 공격성, 수면장애가 대표적인데요. 치매 환자의 40에서 50%에게 나타나는 흔한 증상으로 우울증이 있습니다. 말수가 줄고 하루 종일 멍하니 TV만 본다든지 식욕이 감소하고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잠을 자지 못하는 수면 양상의 변화, 자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치료와 식사를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신행동 증상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망상과 의심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증가하고 의심이 심해져서 망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물건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도둑 망상이 대표적입니다. 환각과 착각, 환청, 환시가 발생하고 베개를 아이처럼 다루거나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처럼 대하는 오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신행동 증상 중에서 초조와 공격성도 많이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불안해하고 이유 없이 서성거리고 물건을 숨기거나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하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반복 행동 증상을 보입니다.
치매 어르신은 화를 자주 내고 한번 화를 내면 폭발적으로 화를 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조용해지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한 번은 요양원에서 제가 치매 중기 정도 되는 여자 어르신에게 바나나를 까드리려고 바나나를 잡았는데 제 손을 손톱으로 세게 꼬집으시면서 바나나를 획 가로채 가시고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지셔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하는 시간인데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달래고 풀어드리려고 해도 기분이 안 좋아서 만들기 하는 도구들도 옆으로 밀치고 던지고 하시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웃으시면서 음료도 마시고 간식도 드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은 초조하고 불안한 행동 증상과 화를 내고 공격적인 행동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수면 장애도 발생하는데 깊이 잠을 자지 못하고 자주 잠에서 깨어서 밤에 배회를 하기도 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면 낮에 지나치게 잠을 자게 되고 낮과 밤이 바뀌는 경우가 치매의 정신행동 증상입니다. 치매의 단계별 특징과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치매는 초기, 중기, 말기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24년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추정 치매 인구수는 약 100만 명을 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남 쪽에서는 창원시의 인구가 100만 명 정도이고 경기도 쪽으로 보면 용인시가 107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 정도가 우리나라 치매 인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050년에는 치매 환자가 약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330만 명 정도인데 2050년에는 광역시 하나에 해당되는 인구가 치매 인구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치매는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에도 닥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 특징과 증상을 잘 공부해 두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매 초기의 특징입니다. 일상생활에 있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대표적 증상으로는 새로운 것을 외우는 것이 어렵고 간혹 시간이 헷갈리고 말을 할 때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울이나 짜증,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은 원래 우리 부모님은 저러신다, 잘 깜빡깜빡 하신다 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조금만 다르다고 생각이 들면 조기에 검사도 해보고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중기의 특징은 일상생활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대표적 증상으로는 외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과거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시간과 공간도 헷갈리고 말을 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심해지고 중기에 환각, 망상, 불안, 초조, 배회의 정신행동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말기에는 주변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전혀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대부분의 기억이 소실됩니다.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못 알아보고 대화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말기의 증상 중 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정신행동 증상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고 마지막에는 와상 상태가 시작됩니다. 씹는 것, 삼키는 것도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치매와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치매의 대표 동반 질환 중 하나가 선망입니다. 선망과 치매는 다른 질환입니다. 선망은 치매뿐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의식이 혼란을 경험하는 선망 상태가 나타납니다. 선망은 엉뚱한 말을 하거나 횡설수설하고 가족도 못 알아보기도 하지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낙상사고로 인해서 골절이 발생하고 요실금,
변실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말기에는 발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인지기능 감퇴, 기립성 저혈압, 변비 등이 동반 질환입니다. 치매 돌봄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급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미리 대비를 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도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하는 노인입니다. 학대하거나 차별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치매의 치료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약물요법으로 인지기능 개선제,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 항정신병, 항우울병 등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는 조금 쉽게 말해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자율신경계의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데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분해효소를 억제하는 약물로 주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진행을 지연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약물을 말합니다. 비약물요법으로 단순하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환경으로 개선하고 행동 수정을 위해서 강화 또는 격리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공예, 물건 만들기, 원예, 그림, 노래 부르기와 같은 대상자가 쉽게 잘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인지 및 활동 자극의 방법이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성인병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항산화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활성산소는 필요 이상으로 과잉된 산소가 호흡과 대사 과정에서 쓰이고 남아서 체내에 만들어진 유해산소를 말하고 이 유해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시키는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항산화 영양소는 글루타치온, 비타민 C, E에 들어있고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검은콩 등이 있습니다. 적절하고 규칙적인 운동,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조기검진을 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뇌졸중입니다. 뇌졸증이 아니고 뇌졸중인데요. 뇌가 졸도, 기절해서 중풍이 왔다는 뜻의 한자입니다. 뇌졸중은 흔히 중풍, 풍이라고도 부르죠.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 다른 말로는 허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합니다.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 다른 말로는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하고 이 두 가지가 뇌졸중에 해당됩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에 손상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마비, 언어장애 등의 이상이 발생하는 질병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위험 요인으로 고령, 남자, 뇌졸중의 가족력과 같은 조절이 불가능한 위험 요인과 흡연, 신체활동 부족, 고나트륨 식이, 비만,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조절이 가능한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뇌졸중이 있었던 사람은 반드시 금연해야 하고 고혈압, 당뇨병, 약물을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복용해야 합니다. 증상으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이 바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영향을 받은 뇌 부분에 따라서 징후와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반신마비, 어지럼증, 심한 두통, 언어장애, 시야장애, 쓰러짐의 증상이 나타나고 뇌졸중이 의심되면 119로 전화하거나 즉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4시간 정도로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뇌졸중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119에 전화를 해서 병원으로 가서 긴급하게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뇌졸중은 초기 치료와 후유증에 영향을 미치고 회복은 1개월까지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조기 재활 치료가 중요합니다. 후유증 증상으로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 안면부의 반신마비 또는 뇌간이 손상되면 뇌 전신마비나 의식 저하가 오기도 합니다. 손상된 뇌의 반대쪽의 시각, 촉각, 청각 등의 장애가 생기고 감각 이상, 감각 소실과 같은 반신 감각 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좌측 뇌가 손상된 경우 우측 마비와 함께 말을 못하거나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어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뇌 손상 부위에 따라서 글을 못 쓰고 못 읽으며 발음이 술 취한 사람처럼 어눌하게 발음하는 후유증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 밖에도 두통, 구토, 의식장애, 어지럼증, 운동실조, 시각장애, 삼킴장애, 치매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치료와 관리입니다. 뇌경색 발생 4시간 이내에 혈전 용해제 주사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혈액의 응고를 막는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뇌 부종 등으로 위급 시에는 수술을 받아야 하고 전구 증상, 즉 현기증, 팔다리 저림, 뒷골 통증 등과 같은 증상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혈관과 관련된 질병이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야 됩니다. 삼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음식이 폐로 흡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전구 증상들인데요. 한쪽 팔다리 마비, 감각 이상 증상, 말을 할 때 발음이 분명하지 않거나 말을 잘 못하는 증상, 자꾸 한쪽으로 넘어지는 증상, 어지러워서 주위가 뱅뱅 도는 것 같은 증상,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둘로 보이는 증상, 심한 두통이 오고 의식장애로 깨워도 깨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뇌졸중의 전구 증상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가 뇌졸중 의심 대상자를 발견하면 웃어보세요 했을 때 입모양이 삐뚤어지고 평소와 다르고 양손을 들어보세요 했을 때 손을 대칭이 되도록 못 들어 올릴 때 말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 침을 흘리거나 말을 제대로 못할 때는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합니다. 웃고 양손 들고 말해보기 3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웃고 양손 들고 말해보기. 파킨슨병은 안정시에 떨리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행동도 느려지고 경직의 운동 증상, 신경퇴행성 질환이 파킨슨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중뇌의 이상으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 장애와 염색체의 돌연변이, 뇌졸중, 중금속 중독 및 약물 중독, 다발성 신경계 위축증 등 기타 퇴행성 질환이 파킨슨병의 관련 요인입니다. 파킨슨병의 증상으로는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운동 증상으로는 떨림, 진전 증상인데 가만히 있을 때 안정시에 주로 떨림이 나타납니다. 이 떨림은 움직이면 사라지게 됩니다. 파킨슨병이 진행하면서 서서히 행동도 느려집니다. 초기에는 단추를 끼우거나 글씨 쓰기 등이 어렵다가 나중에는 옷 입기, 양치하기, 식사하기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무표정하고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도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육이 긴장해서 관절을 구부리고 펼 때 뻣뻣한 느낌이 드는 경직 증상과 오른쪽의 그림처럼 몸 전체가 굽어서 엉거주춤한 자세가 됩니다. 비운동 증상으로는 신경, 정신, 감각, 인지 기능을 말하는데요. 신경, 정신 증상으로 우울, 불안, 피로, 환각, 망상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 수면 이상 증상을 보이는데 불면증이나 과도한 주간 졸림, 기면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증상으로 누웠다가 앉았다가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인데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변비, 성기능장애, 소변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나 후각 기능이 저하되는 감각 이상이 발생하고 기억력이 저하되는 인지기능 장애도 흔히 동반되는 증상입니다. 치료 및 관리는 파킨슨병은 약물을 지속적으로 정확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이나 관절이 경직되지 않도록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해야 하고 변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야채,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파킨슨병은 알파시누클레인과 같은 특정 단백질이 뇌에 비정상적으로 쌓여서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육류, 생선, 콩류 등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약을 복용할 때는 시간 간격을 두고 먹어야 약의 효과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빨간 박스 안에 주의해야 할 약물을 보면 소화제, 항정신 약물과 안정제, 편두통과 어지러움증 치료제는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치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용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의 활동 시 유의사항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하여 말하거나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부정확한 판단으로 대상자나 가족의 걱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관찰에서 배웠던 가설을 설정하고 가족이나 기관에 이야기해서 확인 단계를 거쳐서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이겠죠. 치매 노인은 진압력 장애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적절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이상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보호하고 수용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매 노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고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해 못할 것이라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뇌졸중이나 파킨슨병은 체위 변경과 올바른 자세 유지를 도와주어야 하고 관절 운동 등 재활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매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요양의 선생님들이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사항들 요양보호 활동 시에 잘 기억하셨다가 현장에서 잘 적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6장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